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어젯밤과 오늘 새벽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이 이틀째 빙판길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건설이 최근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정률을 바꿔 결과적으로 분양보증 사업장이 되는 것을 피해갔습니다. 관련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민간공원 중앙공원 아파트와 관련해 광주시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2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출근길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빙판길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초롱 기자, 눈발이 좀 약해졌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내리던 눈은 지금 눈발이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새 내린 눈으로 광주 전역이 하얗게 덮였고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습니다. 길이 미끄럽다 보니 출근하는 차량들도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시간여 전까지는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광주는 대설주의보로 하향됐고 이 밖에 전남, 나주와 담양, 장성 등 13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사흘째 내린 눈의 양은 광주 광산이 24cm로 가장 많고 장성 상무대 20.6cm, 한평 월야 16.8cm, 나주 14.3cm 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사건,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광주와 전남 소방에 들어온 구조 구급 신고는 약 50건, 각각 50건입니다. 대부분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보행 중 다친 사고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눈은 오늘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3에서 10cm, 전남 동부는 1cm 내외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운 날씨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곡성이 영하 8도로 가장 춥겠고 담양 영하 7도, 화순과 장성, 보성, 구례 등은 영하 6도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새벽 사이 도로에 제설 작업이 진행된 곳이 있는데요. 골목에 눈이 쌓여 있고 곳곳에 빙판길이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우니 출근길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밤사이 눈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도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의 기세가 그나마 약해지면서 대설주의보는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장성과 광주에서는 밤사이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눈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1cm 안팎의 약한 눈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70km 안팎의 거센 바람이 예상되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영하 1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높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내내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분양 방식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선분양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후분양을 고수하던 광주시가 사업자로부터 이익 환수를 조건부로 사실상 선분양 전환에 동의했고 사업자 측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분양 방식을 놓고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선분양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와 사업자 간 맺은 협약을 근거로 줄곧 후분양 방식을 고수하던 광주시가 방침을 선회한 겁니다. 선분양 전환으로 감소되는 비용만큼 사업 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분양 전환의 결정적 이유로 사업자 측의 금융 부담에 따른 사업 무산 위기와 지역 건설업계 침체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시장은 대신 후분양을 전제로 허가해준 402세대 증가분에 따른 이익과 공공기여금 250억, 580억 원으로 추산되는 금융비용 절감분을 모두 환수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분양 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측은 즉각 광주시의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환수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런 선분양 전환의 원칙에 따른 저희가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임할 것이고, 사실상 선분양 전환 절차를 밟으면서 향후 분양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선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546만 원. 다른 민간공원 사업지의 분양가가 사업자 요구 수준보다 100만 원 안팎에 낮게 확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분양가는 2,400만 원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두 차례나 분양 변경 절차를 밟으면서 행정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입주 예정자들은 해당 사업장이 분양보증 사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착공 전 공사 진행 상황을 예상한 예정 공정률인데, 한국건설이 공정표를 바꿔가며 공정률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중도금이자 지급 불능 사태를 겪은 한국건설의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한 개층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실행 공정률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넘어가는데도 공사가 느릿느릿 진행되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한 23층짜리 아파트가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공정률 차이가 확연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현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현 상태를 해결하고자 기사에서도 밝히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분양보증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공 전 공사 진행 상황을 예상한 예정 공정률과 실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나타내는 실행 공정률의 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의 청구 절차를 통해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진 한국건설 아파트가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에 해당했는지 광주 MBC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예정 공정률과 실행 공정률의 차이가 10%포인트로 벌어지더니 11월에는 급기야 보증사고 기준인 25%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세 달째 실제 공정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대로 간다면 차이가 더 벌어져 분양보증사고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건설은 지난해 12월 20일 광주 동구청의 승인을 받아 이 예정 공정률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예정 공정률은 절반이 줄었고 실행 공정률과의 차이도 25.52%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공정률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건 이례적이라는 의견입니다. 25% 정도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크게 났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본 경험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건설이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건설사로서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건설사 입장에서는 25%가 넘어버리면 사고 사업장 분류돼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큰 거죠. 다 갚아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손실이 있고, 이걸 방어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한국건설은 공정률의 차이가 한때 25%포인트를 넘은 사실은 알고 있다며 공정표를 바꾼 것은 중간에 설계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보증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공정표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토목공사 공법이 바뀌었고 공사 금액도 바뀌었고
설계되는 경우 모든 사항이 초기에 제출했던 컨디션하고는 다르다. 한편 보증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한국건설의 공정표 변경 의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변경인 만큼 해당 아파트 사업장이 분양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두 공정률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가운데 유동성 위기 사태를 지켜보는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제주 4.3과 5.18 민주화 운동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제주에 조성된 5월의 걸상 조형물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조형물 벽면 등에 X자 모양의 낙서가 다수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에는 당일 새벽 2시쯤 중년 남성이 낙서를 하는 장면이 촬영됐고 근처에서는 구두약이 발견됐습니다. 낙서가 발견된 5월의 걸상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공유하기 위해 제주와 광주의 유족회 등이 참여해 제작했고 지난해 5월 설치됐습니다. 김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의 수건 사업인 김 활성 처리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좋은 처리제를 만들 수 있을지 어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에 붙은 이물질과 파래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활성 처리제. 병해 방제와 성장 촉진용으로도 사용돼 김 품질 향상과 생산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난 199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보다 효능이 떨어져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 제거하는데 파래나 이물질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약해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김 활성 처리제보다 효과가 좋은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존 구연산 성분보다 최대 10배 이상 효과가 좋은 옥살산을 활용한 처리제를 만들고 고수온에도 객병 예방 효과가 높은 제품 개발에 나선 겁니다. 이 옥살산계 활성 처리제는 무기산보다 파래를 80%, 물고기 먹이인 요강류를 140% 제거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용량을 2배 정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해양 오염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만든 게 선택적 파래 구제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김 활성 처리제는 기존보다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개발될 예정.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보완을 거친 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김 활성 처리제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여수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시의원들이 김회재 의원에게 공천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용주 전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해 주철현 의원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을 지역구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지역위원장이었던 김회재 의원을 겨냥해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공천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해명 없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들은 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해 줄 것을. 이용주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논란이 일었던 상포지구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주철현 후보는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관여했다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주 후보는 잘못된 행정으로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소송에서도 여수시가 패소했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주 의원은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직을 걸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주철현 의원 측은 후보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서 일고 있는 논란과 압박이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올해 총선에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선 광주 남구청장을 지낸 최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원팀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농산물 가격 보장으로 농어민이 자긍심을 갖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정리해 알려드리는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주 동남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으로 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질병 판별 시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타운을 원도심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갑 재선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건설 위기설에 따른 광주 지역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박균택 예비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의 안착을 위한 빅그린 미래차 국가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 우수기업 유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2주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30년 장기 임차한 뒤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인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논밭 등이 해당합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한 뒤 끌려나간 일이 벌어지면서 전주울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은천 의원이 지난 22일 3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예비후보들 역시 추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입니다. 경호원에게 입이 막힌 국회의원. 팔다리가 들린 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공연장 계단과 좌석 사이를 끌려나갑니다. 초청도민들도 놀란 눈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건은 지난 주말과 휴일 정치 이슈를 모조리 빨아들였습니다. 퇴장당한 강성희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울 선거는 그만큼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8년 전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금배지를 달았던 정운천 의원. 총선 2달여를 앞두고 예정했던 출마를 선언했지만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여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경호처 과잉 대응 논란도 부담입니다. 조건부로 통과된 새만금 예산 조기 집행과 전북특별법 특례 추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등을 언급하며 강한 여당 의원의 필요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도 힘을 합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 창구 하나는 꼭 필요하다. 전주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내용이 짙어지는 민주당 역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냈다 끌려나간 강 의원의 파장이 커지면서 전주울 선거가 정권 심판의 대리전 양상을 띨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습니까? 경호원에게 끌려나간 현역 의원, 보수 깃발을 다시 꽂겠다는 여당 의원,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 주자들이 맞붙은 전주울 선거. 전 국민의 눈길이 쏠린 가운데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경북 청도군의 특정 종교 작가의 작품 수십 점이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특정 작가의 작품 수십 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인지, 특혜는 아닌지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라는 입장인데요. 농촌 지역에 세계적인 작품이 들어왔다면 외부에 알리고 소개하려고 할 텐데 언론에 흔한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문화방송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청도군 레일바이크 테마파크입니다. 입구에서 1km쯤 들어가자 하얀 조각 작품 8점이 나타납니다. 승리의 나팔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술박물관을 운영하는 한 종교 작가로부터 기증받은 겁니다. 청도군 여성회관 앞입니다. 이 건물 앞에 세워진 비전 21이라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 조형물 역시 강원도의 한 작가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은 청도 우문면 신화랑 풍류마을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어진 테마파크에 하얀 조각 작품 19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테마파크 주차장 인근에도 같은 작가의 금속 조각 작품 1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설치한 지 7개월가량 지났는데 작품에는 녹이 쓴 부분도 보입니다. 신화랑 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운동 테마파크 두 곳에 설치한 작품 20점은 청도군에서 작가에게 2억 9,7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청도군은 세계적인 조각 작가가 자신의 작품들을 기증하겠다라고 해 9점을 받아 관내 유명 관광지 곳곳에 설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품을 사달라는 작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로 작품 20점을 구매해 설치했다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입찰 대신 수의 계약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이어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특정 작가의 작품을 석 달 남짓한 기간에 무더기로 사들이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청도군에서 열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작가하고 이미 다 계약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심의위원 역시 특정인의 작품 29점이라는 상당한 수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각가협회의 한 회원은 조형물 작가가 자치단체의 작품을 기증한 뒤 자신의 작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편법이 작용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증이라는 것들을 이제 앞세워서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작품이 사실은 이제 구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은 것. 이거 사실은 뭐 기증이라기보다는 저는 구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라고 소개한 이 작가의 작품 어디에도 작가가 누구인지 어떤 작품인지를 알려주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액을 들여 예술 작품을 설치한 지 반년이 더 지났지만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울산에서 그동안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인구가 감소세를 멈추고 4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울산은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인구가 지난해 9월 7년 4개월 88개월 만에 감소세를 멈췄습니다. 울산시 집계 결과 그 뒤로 12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총 1,067명이 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만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조선업이 활황인 동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늘었지만 일자리로 유입된 내국인이 늘어난 것도 인구 증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울산을 나간 인구는 줄고 들어온 인구는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빠져나간 인구가 한 해 전보다 81%나 줄어들며 울산의 전출자 수 감소율은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울산 공장 신설 그리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민선 8기 울산의 친기업 일자리 우선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5년 말 117만 3,500명을 정점으로 2020년 9월 이후 112만 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울산. 투자 유치, 신산업 육성 등 민선 8기의 친기업 정책이 일자리와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밤사이 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도 시간당 1cm 안팎의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눈의 기세가 약해지면서 대설특보는 완화됐는데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장성과 광주 지역에서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린 데다 오늘 오전까지도 눈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수 있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은 오늘 중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셔야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1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높지만 내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해남도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도로 어제보단 추위 상황이 나아지겠습니다. 구리와 순천의 낮 기온 영하 1도에서 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 상황은 점차 나아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